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한파까지 겹쳐지면서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회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본각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 불교의 주축인 비구니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캠퍼스 포교와 전법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대불련의 희망찬 새해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새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본격적으로 묘법 연화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법화 살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저 탄광에 수몰돼 있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과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에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가수 고 김광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5주기를 맞았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 진행자로도 활약했던 영원한 청춘가게 김광석을 추모하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근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시국 속에 한파까지 겹쳐지면서 소외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가득 메우면서 전국의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난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못 움직이는데 날씨까지 춥고 또 더 추워진다니까 오늘 나오긴 나왔는데 되게 위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니까 속상하고 이게 모든 게 다 힘들어 지금. 특히 한파가 길어질수록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들의 하루는 더 고단해집니다. 불교계 역시 매년 대중공연과 연탄 나르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지만 올겨울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진행해오던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기부 문화까지 위축되면서 복지시설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사실은 많은 후원자들의 그 후원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 사랑으로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해드리는데 이렇게 겨울이 돌아오고 또 심리적으로도 얼어붙어 있으니까 아마도 저희 같은 사회복지기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외계층일수록 겨울이 힘든 계절이거든요. 또 양말도 따뜻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라도 이제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소외계층들은 더 힘든 거니까 그분을 위한 정말 십시일반을 좀 하면 이분들이 조금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기록적인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한파까지 겹쳐 더 외롭고 춥게 느껴질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비참한 일이라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학대 신고된 아동에 대해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아직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개 자치구에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수도 더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25개 전 자치구의 아동학대 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엄중하게 치르는 건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며 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회의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본각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 불교의 주축인 비구니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이 신년 인사를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본각 스님을 반갑게 맞이한 원행 스님은 새해 화합과 안정 속에 전국 비구니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종단 발전을 발언하며 시작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함께 총무원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한 협조도 구했습니다. 서로 탁마하고 잘 화합해서 분황사도 이제 개원하면 보건소 같은 걸 잘 선생님들이 운영해 주시고 서로 맞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원행 스님이 중앙승가대 총장을 지낼 당시 본각 스님은 승가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의 길을 함께 걸어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단 수장인 원행 스님과 비구니 승단을 이끌고 있는 본각 스님 간 만남은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젠 종단의 주축인 비구니 회장으로서 다시 원행 스님과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손발을 맞추게 된 본각 스님. 원행 스님에게 비구니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며 신축년에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한 해는 내실을 기하는 겉으로 떠들기보다는 안으로 수행하고 공부하자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각 스님은 신축년 새해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비구니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말 비구니회가 더 튼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비구니회가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다시 결집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비구니 승가는 수행으로부터 그 수행의 힘으로 포교에 나서는 그런 힘 있는 비구니 승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출범 2년째로 접어든 본각 스님 회장 체제의 비구니 승단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수건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명상수행도량 찬불선언을 이끄는 각산 스님이 조계종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찬불선언장이자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인 각산 스님은 어제 속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각산 스님은 가족들이 큰 마음을 내줘서 먼저 떠난 모친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종단에서 하는 불사에 보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유가족의 뜻을 모아 100만 원력 불사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보내준 기금은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화합과 협력뿐 아니라 상생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보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국민의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에게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는 5월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탈종교화 현상 등으로 청년 대학생 포교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비대면 시대 캠퍼스 포교와 전법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불련의 새해 계획과 각오,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새해 화두는 언택트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대학생 포교와 불자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비대면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대불련은 청년들의 불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언택트 포교와 전법 활성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20여 개 지회가 하나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동아리에 대한 결속력이 좀 약화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희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대불련이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구나라는 그런 유대감을 뭔가 형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난 한 해 대불련은 유례 없는 감염 사태로 대면 행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매년 진행하는 영 부디스트 캠프와 수계법회 등을 언택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포교를 활성화했고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등 다양한 영상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버부들이 저절로 간다를 좀 재밌게 보고 또 유익하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찰에 대한 그런 뭔가 어렵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불련은 청년 포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공감했습니다.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진의 원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처음 언택트 할 때는 좀 서투른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뒤로 물러섰다가 도움닫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서 이렇게 새로운 전환,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차기 집행부 역시 대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컨텐츠 제작, 지회 지원, 교육 등을 강화해 캠퍼스 불교 활성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도반들을 사귀는 거잖아요. 불자로서의 뭔가 의지도 다져지는 것 같고. 대불련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새 희망을 얘기하며 기대와 설렘 속에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도사 대웅전과 대광명전, 관음전 등 주요 전각에서 예불 시간 중에는 참배가 불가능하며 다만 예불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개인 방역과 명부 작성을 한 뒤 참배가 가능합니다. 금강계단 사리탑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개방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화엄살림법회 회양도 스님들이 주관하는 실시간 온라인 방송법회로 진행됩니다. 불자들은 12일 화엄살림법회 또는 예불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설법전 가족 위패 봉송 참배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승가교육과 인재양성을 책임지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이선재 사장과 불교와 미디어 포교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대면 시대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승가교육과 연수 프로그램들을 방송으로 소개하는 등 교육원 차원에서 BBS 불교방송과 협조할 일들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교육원장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교방송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어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인과를 알면 행복하다란 주제로 BBS 수요법회 특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법문을 진행했고 스님의 법문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과 22일 오전 7시 30분, 23일 저녁 7시 30분, 24일 오전 6시 30분에 방송되며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로도 방송됩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이 차기 주지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주지 후보로 입후보한 성노 스님이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차기 주지 선거 입후보자는 덕관 스님과 불산 스님, 성담 스님 등 3명이 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후보자 자격심사와 함께 구성원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은혜사는 오늘 15일로 예정된 산중총회를 열어 차기 주지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새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본격적으로 묘법 연화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법화 살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저 탄광에 수몰돼 있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과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에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BBS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서 관음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총본산 묘각사의 템플스테이는 지금까지 2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지만 지난해는 산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묘각산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유명한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잠잠하게 이제 코로나가 잠잘 때까지 기다리고. 하지만 마냥 지켜볼 수 없는 만큼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종단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대승불교의 정수로 꼽히는 묘법 연화경을 사부대중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한 법화 살림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승속과 종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법회 문턱을 없앨 방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게 하기가 어렵고 언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각 사찰에 방치된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조세희 탄광에서 일하다 수몰사고로 숨진 조선인 유골 발굴도 시급한 과제인데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와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조세희 탄광이라고 하는 그 히로시마에 있는 그 우베시라고 하는 거기에 바다 밑에 묻혀 있는 183구 유골은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강창일 의원이 주일 대사로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로 그 협력을 해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야죠.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전국의 5일 장터에서 야단 법석을 여는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온택트 추세여도 대중을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시장에 장터에 서서 법을 설하는 이제 이런 야단 법석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법화경 사상과 이 보살의 길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묘본연화경에 있어요. 창종 반세기가 지난 관음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어 종단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묘각사에서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 진행자로 활약했던 가수 김광석은 25년 전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가게 김광석을 추모하는 행사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1월 6일은 영원한 가객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종 추모 행사가 이어졌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식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는 그의 기일에 맞춰 추모식과 비대면 공연이 열렸습니다. 천재 뮤지션인 김광석 님이 고인이 되신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김광석을 아끼는 우리 주민들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91년 10월 14일 가수 김광석은 BBS 심야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김광석이 태어나 자란 대구 중구에 세워진 스토리하우스에는 유품과 함께 BBS 불교 방송 DJ 박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수년간 진행했던 밤의 창가에서 방송 원음을 통해 그리운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화재로 문을 닫았던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대중 어떤 가수로서만 아니고 이 길이 너무 상업적이지 않고 해외에서도 여기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길로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과 같이 다양한 행사는 열리지 못했지만 추모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추모식에 이어 김광석의 명곡들을 재즈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등 비대면 추모 공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날 대구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10주년을 맞는 김광석 노래 부르기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시대를 뛰어넘는 김광석의 노랫말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한파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고통의 무게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은 없는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어려움을 나누려는 자비심과 이타행의 실천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